미래의학 기술로 꼽히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와 줄기세포.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유전자 가위는 나의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한 기술이고 줄기세포는 내 몸을 위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를 모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내 후손에게는 그 유전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이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반면 줄기세포 기술은 내 몸에, 내 장기에 질환이 있다면 줄기세포로 새로운 조직, 장기를 만들어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줄기세포 기술이죠. 너무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으니 줄기세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커다란 나무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만능세포라 줄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줄기세포가 간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만드는 세포이기도 하고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이 점점 늙어가듯이 세포 또한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포들이 소실된 만큼 다시 공급해 주려면 근원이 되는 세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줄기세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과 장기에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줄기세포는 이론적으로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어서 그 분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고 손상된 장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게 되겠죠. 줄기세포는 분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체 줄기세포로 특정 조직이나 세포로만 분화가 가능한 다능성 줄기세포. 두 번째는 배아 초기 발생 단계인 포배기의 속세포덩이에서 유래하여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230여 종의 세포를 모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완전한 개체는 만들 수 없는 만능성 줄기세포. 세 번째는 수정란에서 포배기 이전까지로 완전한 개체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전능성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인체 내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세포 기능을 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포나 조직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환자에게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특정 환경에서 분화시키고 증식시켜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면 손상된 세포나 조직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전능성은 신약 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그 약이 우리 신체에 안전한지 독성은 없는지를 검사해야 하는데 우리 인체에 직접 투약해보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개발 과정을 보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지만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게 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신약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오가노이드 형태의 간, 장기, 모사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바이오 장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를 재생시켜 이식할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장기 이식의 경우 아무에게나 장기를 이식받을 수가 없어서 환자에게 적합한 장기를 찾기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적합하지 않은 장기를 이식했을 경우 거부 반응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바이오 장기는 내 몸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장기이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성이 좋고 면역적 거부 반응이 적어서 그동안 치료하기 어려웠던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가졌고 곧 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줄기세포 기술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상용화되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윤리적 이슈가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어느 단계에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배아줄기세포가 추출되는 단계가 배반포인데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배반포를 해체해서 안에 있는 세포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배반포 단계는 자궁에 착상이 되기 전 단계로 이 단계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세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답이라고 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줄기세포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해야 하는데 줄기세포가 장기 내에 존재할 때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에 의해 특성을 유지하지만 실험실 환경으로 따로 끄집어냈을 경우 주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적합하게 분화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간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분화시키려고 하는데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 조직으로 분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조직으로 배양해서 주입한다고 해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줄기세포의 연구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 키스트에서는 실제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주변을 이루는 환경과 유사하도록 다양한 세포를 함께 배양하여 줄기세포를 원하는 형태의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세포 공배양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미 체세포로 분화가 완료된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줄기세포의 성질을 갖도록 만든 유도 만능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성인의 피부세포에서 역분화를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도입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연구는 윤리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윤리적 논쟁으로 인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줄기세포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